헤라님,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힘의 경선 후보들로는 좀 부족하다. 이래서 이쪽 여권에서는 한덕수, 반명, 빅텐트, 구심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연일 한덕수를 때리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도 되게 위협적인 존재로 느낀다는 반증일 텐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헤라님 어떻게 보시나요? 참 정치권은 희한해. 남을 키워주려고 일을 모르는 사람들 같아. 이쪽에 국힘 경선 후보들은 왜 이재명 때리기를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키워주고 있고 자기들 몸집을 불려야 되잖아. 그럼 집중을 어디다 시켜야 돼요? 나한테. 근데 나한테 안 시켜. 그래서 계속 이재명을 때리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한덕수를 계속 때려서 키워주고 있네. 아니 윤 대통령 키워주듯이 또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키워주듯이 키워주고 있어요. 지금 집중하고 있고 몸이 알고 있어. 제일 위협적인 존재라고. 왜냐하면 지금 국힘 후보들이 그 경선에 나가더니 다 약자 마음만 써. 난 진짜 김문수 후보한테도 너무 실망이네. 왜 이렇게 약자 마음을 쓰지? 고집 부리면서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주고 대통령 탄핵 반대 얘기하면서 고집을 부리니까 그 약자 마음이거든. 그리고 대통령 되겠다는 집착이 올라오니까 이분이 딱 약자 마음을 돌아서면서 자기 자랑을 자화자찬을 하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화자찬하니까 그게 약자 마음이거든요. 에너지장이 어떻게 넓혀져.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내 수치에 대해서 참여하고 까발리고 그게 들어가야 돼요. 수치 에너지는 나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남을 갖다 수치 주고 공격하지만 사실은 수치 당할 때 내 에고가 죽으면서 세지는 거예요. 남이 날 수치 줄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 자결하라고 하잖아 막. 참여하고 잘못했다고 할 때 확 죽으면서 나는 에너지가 커지는 거거든. 그럴 때 남은 칭찬하거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잘못한 거 그리고 국민과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참여하고 이런 모습 보여야 되거든. 예전에 막 소방관한테 전화했던 경기도지사 시절. 그러니까 국힘의 경선 후보들이 서로 과거에 이 사람이 치명적으로 수치 떨었던 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수치를 줘야 되는데 너무 약자가 세니까 그걸 안 해요. 그냥 뭐 AI가 어쩌고 자기는 이걸 하겠습니다. 당신보다 내가 나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약자 마음이거든. 경쟁하는 약자 마음. 내가 낫다고 하고 자화자찬하고 그거 누가 들어? 이 세상에서 지 자랑하는 거를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국민들이 재미가 없어. 근데 국민들이 재밌는 건 뭐야? 그때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런 거 막 묻는 거야. 안철수 후보가. 그때 얼마나 무리를 일으켰냐 막 이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막 대답을 그때 하고 사실은 상황이 이랬다 막 이러면 사람들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좋아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벌써 웃음이 나오는 게 굉장히 왜 그렇죠? 호기심이. 뒷담화를 왜 좋아해? 네. 제가 그때 그렇게 했대잖아. 그때 바람 피웠대잖아. 이렇게 특히 남의 수치를 까발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해. 집중도가 확 높아져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어떤 예전에 그런 말 있었잖아. 정치권에 문제 터지면 연예인들 가십거리 터뜨린다. 거기에 왜 쏠려? 수치를 좋아해 국민들은. 되게 싫어하는 것 같지만 딱 집중시켜줘야 돼. 근데 그 수치를 또 인정할 때 몸집이 커지네. 에너지가. 에고가 죽으면서. 그리고 국민들은 다시 봐. 저 사람 참 솔직하다.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김수현과 정우성의 방식이 다른 거야. 물론 사안 자체가 훨씬 김수현이 지독하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수치는 똑같았어. 정우성도 혼의 자식 임신. 이 사람도 김세론과의 그 미성년 교제잖아. 근데 똑같은 수치인데 정우성은 그냥 확 받아들이잖아. 책임지겠다고 피하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논란이 바로 사그라들면서 뭐 이제는 그러려니 그건 뭐 이렇게 아무렇지 돼버렸어요. 않잖아. 예. 근데 안 받아들여. 막 울면서까지 저항을 하네 김수현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움받고 몸집이 쪼그라들어서 이제 유명인으로 살기 힘들어. 이제 셀럽으로 살기. 그러니까 정치인도 똑같아요. 사주를 보면 연예인 사주랑 같다는 게 뭐냐면 일단 민주주의에서 표를 받으려면 집중시켜야 돼. 그러려면 수치를 당해주고 같은 후보끼리는 수치를 막 줘야 돼. 여당 전당대회 때 한동훈이 왜 당선됐어? 전부 수치로 집중 포화했잖아. 몸집이 이만해져서 대통령이 그렇게 제쳐라 해서 막 그때 뭐 원희룡도 그렇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수치 줬을 때 완전 은인이지 그건. 수치 딱 당해주면 땡큐지. 이때 딱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그때 막 심하게 같이 남을 미워하지 않았잖아. 당해줬잖아. 당해줄 때 나는 몸집이 커지는 거야. 보란 듯이 당선됐죠 그때. 근데 그걸 안 해줘. 왜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수치스러웠던 걸 얘기 안 해주냐. 그리고 안철수 나 같으면 묻겠네. 안철수, 간철수, 또 철수 이거 또 철수하실 거죠? 뭐 이렇게 하면 재밌을 텐데. 그럼 사람들이 그 난타전에 그 수치를 어떻게 대응하는가. 또 거기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거든. 이때 부끄러워서 아니라고 고집 부리면 약화되고 죽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딱 대인배답게 받아들이면서 농담으로 딱 받아치고 그럼 경선이 흥행을 하거든. 야, 근데 그걸 안 해주네. 가지나 몸집이 작은데 그 몸집을 불릴 기회를 그 수치를 다 이재명 때리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수치 얘기하면서 탄핵은 윤 대통령의 수치야. 그치? 근데 거기에다 집중해줘서 윤 대통령을 몸집 불리게 해주고 있고 이게 미친 거지 미친 거.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판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한덕수 총리가 나는 경선에 인벌브 해야 된다고 봤거든. 근데 안 하길 잘했네. 이분이 그냥. 왜냐하면 판에 들어갔으면 저런 판에서 점잖게 에너지가 쪼그라들었을 거야. 어쩜 저렇게 수치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도부의 문제야. 지도부가 정리해줬어야 돼. 이재명 때리게 해서 넘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 수치 인정하고 이렇게 계엄이 오기까지 대통령 보좌를 못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봐. 멍청하기는. 대통령을 막 이재명을 때리고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쟤들 때문에 그랬다 하면서 옹호하는 거와 우리가 잘못했다. 무조건 잘못했다 하면서 국민한테 배옷 입고 참회하고 삼보일배라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 그러면서 그치만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민주당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읍소를 하면 더 오히려 윤 대통령 마음을 이해하고 국민들이 감싸지 말라는 게 아니야. 행동이 중요한 거 아니야.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서 국민한테 어떻게 순응하느냐. 미움을 쓰고 있네. 그러면 똥 싼 놈이 성낸다고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지지해 줄 수 있겠어. 그치? 윤 대통령에 대한 마음도 사실은 이해하려던 국민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미움 쓰면. 지도부에서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윤 대통령을 안 끊어내고. 안 끌어내니까 어때?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이래서 지금 그 수치를 떨잖아. 수치 떨으니까 그쪽으로 또 집중돼요. 국민이. 욕하면서도 보는 게 에고의 속성이라고. 흥미가 생기잖아. 수치 떨고. 정광훈 목사가 왜 인기 있어? 온갖 수치 혼자 떠내. 그거가 좋아. 재미있어. 코미디야. 블랙 코미디. 그러니까 욕하면서 거길 보잖아. 이렇게 만들어놨어. 지도부가. 이러고 경선을 시켰으니 계속 그 연장선상에서 마무리를 딱딱딱 져서 본인들의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경선 후보들이 촌철살인으로 상대를 막 쳐야 돼.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를 물어줘야 볼 거 아닙니까? 일단 흥행이 되려면 봐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재미가 없어. 일단. 정책을 이거 하겠습니다. 그거 누가 봐요. 그리고 그 정책을 한다는 보장이 있어? 그리고 정책을 대통령 되면 혼자 해? 아랫사람들이 다 하는 거고. 그런 거는 너무 식상해.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과 민주당 사람 다 식상해. 민주당도 흥행몰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장동, 백현동 날카롭게 치고 들어갔어야 되거든. 형수 욕설. 형수 요구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난 들어보지도 못한 욕이래.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또 이제 김동연이나 김경수에 대해서 두루킹으로 감옥 갔다 온 소감을 얘기해 보시죠. 막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흥행몰이 쉬워. 근데 그런 거 안 해. 점잖게 겸손하겠습니다. 누가 듣고 싶어? 지긋지긋해. 솔직한 속내를 얘기해야 돼. 그리고 그 수치로 자기 수치 인정하고 차라리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제가 미쳤나 봅니다. 막 이러면서 가야 흥행몰이가 되고 자기도 몸집이 굵어지는데 그거 안 해주는 거야. 지도부 폭망인데 지도부가 폭망한 거에 더불어서 이 사람들도 지금 자기 몸집 불리기에 폭망. 그런데 이렇게 김문수 후보도 이렇게 쫄아들었어. 다 쫄아들고 한덕수는 어때? 그 판 밖에 있으니까 에너지가 안 쪼그라드는 거야. 상대적으로 말을 안 해. 좋다, 나쁘다 말을 안 하니까 국민의 궁금증을 증폭시켜. 그분은 그래서 몸집을 불리나 봐. 수치를 떠는 게 아니라 가만히. 가끔 나오는 소식은 뭐 트럼프하고 통화했는데 영어를 잘했다, 관세 협정 지금 뭐 잘하고 있다 대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그게 연예인 중에 신비주의를 표방하는 연예인들 숨어서 안 나올 때 더 궁금해하는 것처럼 증폭시키는데 신비주의가 너무 지나치면 아예 잊어버리는 거지, 그치? 근데 이분이 조금 이렇게 시간 끌다가 나올 수 있겠어.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국힘이 이기려면 나와줘야 되겠어. 왜냐면 경선을 이따위로 하면 져. 경선을 이따위로 하면 지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1차 몸집을 불려야 이재명과 붙었을 때 몸집이 커지는데 이미 여기서 몸집 하나도 안 커져. 그리고 뭐 AI 쓸데없는 얘기하고
에너지를 왜 A양이한테 줘? 나한테 줘야지. 상대를 먼저 공격해서 상대가 수치당하면 나한테 또 날카로운 질문할 거 아니야. 이게 상대와 나의 몸집을 불리는 길이야. 그래서 예전에 여당 전당대회 때 막 의자가 날라갔지만 그때 흥행이 성공했고 그렇죠. 국민들이 그거 갖다가 미워하지 않잖아. 끝나고 나서도. 그렇잖아. 재밌게 보고 오히려 민주당 쪽에는 흥행몰이에 실패했고 네.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야. 한동훈 후보도 그걸 써야 되는데 가만히 있네. 그러니까 서로 수치로 공격해줘야 돼. 싸우라고 했잖아. 검투사라고. 검투사를 해야 돼. 그리고 끝나고 나서 딱 악수하는 거야. 그게 검투사 정신이야. 뒤에 가서 미움 쓰고 나경원 의원은 예편나 마음을 쓰는 거지. 뒤에서 미움 지르고 앞에서 막 그리고 삐지고 막. 그건 검투사 아니야. 검투사는 뭐야. 앞에서 막 확 찌르고 마음이 없이 툭툭 털어야 돼. 그걸 몸집 불리려고 했던 거야. 미움 썼던 거야. 미움을 못 쓰네. 미움 질만 하고. 그러니까 몸집이 안 불려지고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경선을 치른다면 좀 보세요. 모르면 몸집 불리는 걸 모르면 이재명과 싸워서 이기고 싶지 않아? 왜 안 보는데 가르쳐 주는데. 얘기 좀 해. 김문수 내가 왜 그렇게 소방관 그거 한번 까고 누가 좀 공격 좀 해. 그래야 국민들이 흥행몰이를 할 거 아니야. 맨날 교과서에 있는 것대로 AI를 잘하겠습니다. 아니 왜 나는 국민들에게 1인당 500만 원씩 매달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헛소리 하는 거야. AI 잘한다고 얘기하면 잘하게 되나? 그렇잖아.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인간 자기 수치에 대해서 까발려야지. 에너지가 세진다고 몇 번 얘기해. 바보도 아니고. 그래서 에너지가 안 커지면 할 수 없는 거죠. 한덕수가 나올 거야. 국민들이 막 하면 저 사람도 속에 음욕단지가 들어있어서 말은 안 하지만 하고 싶을 거야. 생각을 하고 계실 것 아니야 같아요. 하고 싶어. 얼굴이 왜냐 나 절대 안 한다 이러고 딱 손 안 긋잖아. 그리고 지금 오매불만 학수고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나 탄핵 한 번만 더 해주지. 왜? 이분이 몸집 불린 건 결정적인 건 민주당 때문이야. 민주당이 탄핵시켰잖아. 민주당이 탄핵했는데 살아 돌아왔어. 그래서 국민이 좋아하는 거야. 맷집으로 맞고도 이겼네. 그리고 트럼프랑 통화하고. 성공 신화지. 그러니까 예전에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죽였잖아. 쫓아냈어. 그 이분이 부활한 거랑 같은 거야. 지금 그 한덕수 몸집을 지들이 불려준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도 연일 때리면서 불려주고 있네. 아마 이제 처음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치인은 아니다. 그런 DNA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얕잡아봤던 것 같기도 해요. 정치인의 DNA가 없어. 네. 근데 만들어줬나요? 민주당이? 이분들이 때려서 키워주는 거야. 한덕수가 자기가 스스로 큰 게 아니야. 탄핵을 자기가 했나? 가만히 있는데 탄핵 시켰잖아.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정치인의 DNA가 없어서 이렇게 똥볼 찼잖아. 근데 키워줬잖아. 민주당에서 뭐 한 거 있어? 그러네요. 진짜 윤 전 대통령도 검사만 하셨지 한 번도 정치인 뭐 하신 적이 내가 없고. 정치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야. 한덕수도 관료만 하셨는데 지금 대통령감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탄핵시켰으니까. 민주당의 탄핵을 당하는 사람은 대통령감이 되는 거야. 가장 큰 수치가 탄핵의 수치잖아. 그렇죠. 쫓겨나는. 쫓겨났는데 부활했잖아. 만약에 윤 대통령이 쫓겨났어. 탄핵당했어. 근데 저기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기각했다. 기각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냥 다시 부활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아.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달라고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잔병처럼 쟤들한테 두드려 맞은 불쌍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보수가 막 밀어주고 중도도 표를 주겠지.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것까지 못하는 거야. 또 탄핵하려고 했잖아. 근데 한덕수는 가만히 앉아서 탄핵 한 번 더 해라 이러고 있는 거였는데 고대하고 있는데 안 했는데 대신에 막 때리잖아. 몸집이 부러지는데 이재명도 어떻게 보면 제자리 불리지는 못하고 있어. 서로 셋이 점잖게 너무 수치가 무서워서 서로 수치를 주고받고를 못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몸집이 그대로고 여당은 쪼그라들고 있어. 국힘 경선 후보들. 오히려 이재명한테 주고 윤 대통령한테 주고 에너지를 전부 수치를 윤 대통령 수치 얘기하고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수치 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들은 에너지를 다 뺏겨서 요만해져. 그런 와중에 한덕수만 커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시류가. 한덕수가 나오겠지. 나오면 흡수되는 거지. 이쪽에 국힘 후보가 그 밑으로. 그래서 몸집 불리게 한 다음에 이재명과 붙겠지. 이게 현실화되고 있네. 딱 보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겠네. 이 바보같이 김문수도 너무 대통령에 대한 집착 올라오니까 바로 약자 마음이네. 예전에 나 대통령 관심 없어. 거의 진심이었거든. 그때는 강자더니.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사실은 그 수치를 까발려야 되고 남을 공격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재명 공격하면서 공격을 안 하네. 공격하세요. 공격하고 상대 수치 주고 나 수치 당하는 길이 에너지가 세지는 길이고 몸집 불리는 길이고 그때 기꺼이 자기 수치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국민이 재미가 날 때 그 사람이 공격하는 거 보고 그때 흥행몰이야. 홍준표 시장도 잘할 것 같더니만 이분도 안 해주네.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예전에 이런 자리가 있으면 후보들끼리 헤라님이 뭐 이런 얘기 안 하셔도 알아서 공격하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갑자기 이상한 왜 게 그럴까요? 홍준표 시장이 공격을 안 하고 착한 척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통령 되고 싶은 집착이 크고 이재명을 이기고 싶으니까 착한 척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야. 어디 착해 홍준표 시장이. 그나마 착했으면 거기까지 가지도 그런 못했어. 인기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 인기도 네. 없어. 악역을 많이 맡고 홍카콜라가 그거잖아. 그냥 촌철살인으로 얘기해버리니까 미워하면서도 시원해서 좋은 거잖아. 아 그러면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안 쓰네? 그러니까 몸집이 안 불러나지. 막 쓰세요. 홍준표, 한동훈 칼이 날카로워. 막 써줘야 돼. 그 둘은 약간 김 빠진 콜라처럼 양쪽 국힘 민주당 경선 TV 토론회가 재미가 없어. 뭐야 이거밖에 없었다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독하잖아 말할 때. 그렇죠. 근데 셋이 흥행을 안 시키네. 수치 떨면서 미움을 막 써줘야 돼 상대에게. 그래야 이게 흥행몰이가 되고 자기들의 몸집은 커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흡수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네요. 이재명 이기려면 어쩔 수 없지, 그치? 다른 방법이 뭐 없잖아. 없습니다. 지금 예. 없잖아. 그래서 시나리오가 그런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잠재의식에서 집단 무의식에서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할 확률이 커요. 그게 뭐 한덕수가 꼭 맞는 대통령 까미어서가 아니라, 아니라 지금 상황, 상황 자체가 자체가 그렇게 가고 한덕수가 정치인 DNA가 없지만 그래도 저절로 그렇게 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정치인을 모셔봤기 때문에 그게 또 강점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분이 정치인 DNA가 없어서 나오면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그걸 알고 포석을 깔고 안 나왔고 또 보수층에서는 이분이 그렇게 경선 안 나가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렇게 다니라는 거에 대해서 보수 쪽 국민들이 대안이 없어서 선택하실 그냥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할 수밖에 없지. 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한 중도층 민심 26, 7%뭐 여론조사에서 보면 무당층 이런데 이분들은 한덕수 권한대행 나오시면 후보가 되겠죠?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어떤 이미지일까요? 이재명보다는 괜찮은 이미지예요. 한덕수가. 왜냐하면 중도 보수층은 물론 한덕수를 찍겠고 중도층은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재명은 그걸 파괴해야 대통령 되는데 계속 저렇게 착한 척하는 이미지로 대장도 가면 백현도 안 안 까고 까면 안 돼. 형수 욕설, 쌍욕, 형 집어넣은 거 그런 것들을 썰을 딱 풀어주는 게 예능에라도 나와서 썰 풀고 독하니까 그 의제 자체가 그런 거를 기획해서 나 같으면 그거 시켜. 내가 이재명이면 해. 그거 그걸 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을 것 없어. 같아요. 그거로 네. 돌파해야지 뭐 정책으로 이미 정책 좋아서 붙은 진보들은 사람들은 다 다 붙어버렸고. 갔어. 예. 중도는 그 사람이 싫은 거야. 그런 모든 그런 수치가 싫은 거야.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받아들일 때 호의로 돌았을 수 있거든. 그래서 예전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할 때 예능 같은데 윤 대통령 나와서 막 썰 풀고 해서 그때 호감을 많이 얻은 거야. 이재명보다 더. 그거 되게 중요해. 인간적인 면모. 특히 인간적인 수치를 까발릴 때 1등. 그 다음에 수치는 아니래도 자기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킬 때 2등. 세 번째, 자기는 뭘 잘한다고 자기 자랑할 때 그거는 표를 몸집을 전혀 못 불리고 표를 못 얻는다고 봐요. 그리고 마지막, 남을 공격하면서 그 남의 공격이 그 사람을 진실로 수치 주고 자기 수치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미움질하면서 깎아내리게 할 때 그게 마지막이지. 그러면 중도층이 한덕수한테 호의를 표할 수도 있다. 이재명이 가능성이 있지. 이재명 나는 후보가 하지 김문수나 않으면. 한동훈이 몸집을 불려서 나오길 바랬거든. 그 몸집이 충분히 커지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포기해요. 이쪽이 그렇죠. 충분히 그렇지. 에너지가 세고 국민들이 지지하면. 근데 지금 보니까 김문수랑 한동훈이 에너지가 안 커져. 저렇게 하니까 경선을. 저 따위로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되나? 이럴 그렇게 수 될 수 있죠. 있지. 예. 그리고 국민들이 또 원하니까 지지층이 그럼 나올 수 있죠. 그야말로 시류가 만들어준 그렇지. 후보가 정치는 돼버리겠네. 그렇지. 이게 생물이야. 사람의 마음이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 또 이러다가 내 이 방송을 듣고 한동훈이나 김문수나 김문수나 홍준표 후보가 막 서로 막 난타전을 벌여. 수치의 거물을 막 찌르고 막 그걸 받아들이고 하면
순식간에 불어나는 거예요. 음. 국민들한테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제일 재밌는 게 서로 수치 주면서 싸움 구경인데 그리고 그거를 장렬히 전사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걸 왜 안 해주나? 그걸 안 하면 에너지가 불어나지 않고 실패지.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음. 서로의 몸집을 불리는 그런 경선을 치러야 될 것 같네요. 네. 앞으로 이제 경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봅시다.